안녕하세요, 김도희입니다. 오늘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찾았는데요. 이곳 의정부시청에는 아이들이 그린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진주기 거리를 한 소녀와 같은 명화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는 의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김동근 시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최근 국민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중심인 의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김동근 시장님의 인생 이야기와 정치 철학은 무엇인지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해답을 찾다. 적극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의정부 시민들과 만나 끊임없이 소통하며 더 나은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소통행정 실천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며 의정부를 이끌어가는 김동근 시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 북부의 중심인 의정부를 이끌어갈 김동근 시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시장님께서는 의정부와 남다른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정부에서 태어나셨고 네. 또 부시장까지 지내시면서 의정부를 이끌어 가셨는데 어떤 인연이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의정부 우선 태어나서 그리고 또 의정부에서 공업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의정부고를 다니고 그리고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의정부 부시장 또 경기도 행정 2부지사를 거치면서 의정부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해서 여러 행정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이곳에서 다니고 또 행정을 계속하면서 여러 아는 분들, 친지들 또 그리고 친구들 등 의정부에 대해서 남달리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네, 정말 의정부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경기 행정 2부지사를 끝으로 드디어 민선 8기 의정부 시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네. 이제 취임도 하셨는데요. 취임 소감과 함께 요즘엔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의정부 시장이 되어서 제가 살아오면서 한번 제가 행정에 책임을 진다면 의정부를 어떻게 변화시켜 볼까라고 하는 그런 늘 생각들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제 포부를 밝히고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무엇보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선 의정부 곳곳을 다니면서 의정부 시민들이 의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의정부가 갖고 있는 잠재력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정은 누군가가 앞에서 이끌어 간다고 되어져 간다기보다 그곳에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이 함께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을 함께 구체화시켜가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속에서 답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기본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매주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14개 동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시장과 직접 그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주민들의 일상적인 불편 그리고 의정부시를 바꿔갔으면 좋은 그런 내용들을 같이 논의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현장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높이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주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정말 시민분들에게 다가간다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데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기억에 남는 요즘 근황에서 좀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있다면 어떤 시민분들의 고충이 좀 기억에 남는지 있을까요? 예,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지역의 특성들을 그대로 느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흥성 권역을 가게 되면 그분들 아직까지 옛날 그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들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생활 주변에 있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폐가나 공가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에 많은 우범화가 될까 하는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요.
또 구시가지일수록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일상생활의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저쪽에 밀락동 지역을 찾아가 보면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새롭게 신도시가 만들어졌는데 그 신도시를 통해서 일자리가 뒷받침이 못되니까 서울로 많이 이렇게 직장을 찾아서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그 출퇴근의 어려움의 문제, 그리고 또 도시에 입주는 하고 많은 분들이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지만 아직 그 도시의 생활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상업시설의 문제라든지 문화시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많이 불편함,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네, 정말 시민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지난 7월 1일 취임식에서는 이제 비전 선포식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 이것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의정부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비전 선포식 형식으로 취임식을 했습니다. 통상 우리 취임식을 하게 되면 이제 신임 시장이 취임사를 이렇게 읽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임사를 읽어서는 제가 앞으로 의정부시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시민들이랑 진솔하게 공유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어떤 생각을 하고 시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게 대화 형식으로 제 비전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일상적인 삶이 실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의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 90%가 도시에 삽니다. 이제는 내가 건강하고 싶어도 도시의 인프라가 그 건강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건강한 삶 살기 어렵습니다. 안전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의 노력만 가지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많은 도시가 되어야 하고 문화가 풍요로운 도시가 되어야 되고 생태환경이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도시 생활 속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서비스가 가까운 곳에서 전부 있게 되는 이런 도시들이 필요를 하고 그런 인프라가 갖췄을 때만 비로소 개인의 삶도 변화되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제가 비전 선포식 형식으로 시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 변화할 의정부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취임 첫 업무로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제시하셨어요. 여기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네, 고산동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만든 신도시 형태의 도시 개발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산동 이외에 입주한 많은 주민들께서는 그 배후 지역에 복합문화융합단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도시에 입주한 고산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의 문화와 여가 생활이 풍요로운 것을 기대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 신도시에 많은 분들이 입주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규모 물류단지가 허가가 되게 됩니다. 그 물류단지의 위치가 입주된 아파트하고는 불과 50m 떨어져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와는 250m 이내 범위에 있습니다. 대규모 물류단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대형 차량이 늘 상시적으로 다니게 되는 그곳이어서 아이들의 안전의 문제에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고산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쾌적한 주거 환경과 그리고 문화와 여가와는 굉장히 물류단지는 거리가 먼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물류단지는 일자리를 그다지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시설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류단지를 결정을 할 때 종전에 거기가 스마트팜을 두겠다라고 하는 그 시설을 물류단지로 변경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많은 주민들도 그것의 문제를 제기를 했고 저 역시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야말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백지화 문제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정말 주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까지 생각하시면서 이 도시개발 사업을 이어가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도시개발 계획을 하시다 보면 전임 시장님과는 차별화를 두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만의 도시개발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전임 시장에서의 정책 중에서 물론 그대로 이어져 가야 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을 쓰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시장으로서 선택한 많은 시민의 뜻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의정부에는 무엇보다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어느 곳에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미군이 떠난 공여지가 의정부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보고에 물류단지를 넣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그것을 많은 시민들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물류단지를 넣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캠프 레드 클라우드와 캠프 스탠리 이 두 부분을 캠프 레드 클라우드 쪽에는 디자인과 그리고 문화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하고 캠프 스탠리 쪽에는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유치를 통해서 보다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 그리고 시민들의 여가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도시를 만들어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시민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심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 협약 파기 이후에 이 그린벨트 해제나 또 이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노원구에 바이오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있었던 운전면허 시험장을 의정부 장암동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사업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의정부 장암동은 의정부 IC에 아주 가까운 곳으로서 의정부로서 보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도봉운전면허 시험장이 의정부로 이전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도봉운전면허 시험장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후속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든지 그 위에 건축허가 등등의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의정부 시장으로서 제가 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이 부분도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의정부 시청에 오면서 지하철을 이용을 했는데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교통편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저도 굉장히 편리하게 왔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앞으로의 교통망 확충이 더욱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오실 때는 아마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오셨을 겁니다. 의정부 지역이 1호선을 중심으로 한 중랑천을 기준으로 한 서쪽 지역에는 철도교통이 발달이 돼 있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철도교통을 위해서 출퇴근하는 분들에게는 철도교통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천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 부분, 구체적으로 밀락, 그다음에 고산 주택지가 개발된 그 지역에는 철도교통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중에 가장 중요한 많은 승객을 나를 수 있는 철도교통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동부 지역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퇴근하는 것을 동부 지역을 보게 되면 철도교통이 안 되니까 광역버스를 타고 아침마다 많은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일자리가 의정부 내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는
서울로 일자를 찾아가는 분들에게 충분히 출퇴근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역버스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광역버스가 많아야 되고요. 배차 시간도 적어야 되고요. 하는 그런 이용의 편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서울시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동부 지역에 지하철 7호선 혹은 8호선의 연장 등을 통해서 동부 지역에 있는 밀락, 고산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직접 철도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또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트램이라든지 경전철을 연결한다든지 하는 부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더 편리해질 의정부를 생각하니까 저도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가장 떠오르는 화두죠. 바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신설 논의인데요. 굉장히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중심에 바로 의정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신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대찬성입니다. 경기 북도가 신설이 되는 경우에는 의정부가 중심 역할을 할 것은 거의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정부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경기 북부 전체를 위해서도 저는 경기 북도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비전을 구체화시켜서 발전시켜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 전체를 볼 때 발전을 가장 가로막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규제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북도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남부에 행하는 규제보다 오히려 북부 지역의 규제가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에 대한 규제뿐만이 아니고 군사시설에 대한 규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 북도가 신설이 되고 그리고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도전적인 계획들을 만들게 되는 경우 분명 규제 문제에 있어서도 남부와는 다른 더 기업 활동하기 편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저는 풀어져 갈 수 있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경기 북도 신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도가 되는 경우에 의정부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북도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의정부의 시가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경기 북도에서는 가장 오래된 시가 돼서 중앙행정기관이나 도단위 행정기관이 의정부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민들이 무엇보다 오랜 동안 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의정부가 갖고 있는 그 잠재력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결국은 저는 의정부가 경기 북도가 신설이 됐을 때 중심 지역으로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의정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의정부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의정부는 굉장히 좋은 주거 환경을 갖기 위한 좋은 물리적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4개의 큰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도시 가운데로 중랑천, 백석천, 부영천 등 하천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주 경미한 수해 피해만 있습니다. 그만큼 그 폭우가 와도 물이 잘 이렇게 빠져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4개의 큰 좋은 산 그리고 가운데 주거 환경을 잘만 그 화천의 자연 환경을 잘만 가꾼다면 저는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의 잠재력 중에 하나는 현실적으로 서울과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점, 저는 그건 피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는 그래서인지 경기도에서 시가 만들어질 때 3개의 시만이 있을 때부터 만들어진 시입니다. 의정부, 수원, 인천이 있을 때입니다. 인천은 독립돼서 나갔고 그렇게 보면 경기도에 사실상 수부 도시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것은 남부 지역의 수원 그리고 북부 지역의 의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근 지역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중앙이든 도 단위의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의정부에서 하는 분들이 도시에 갖게 되는 자부심 같은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 자부심들을 잘 활용해 가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저는 의정부 굉장히 좋은 앞서가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남녀노소 살기 좋은 도시가 바로 의정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의정부 시장님께서 앞으로 의정부를 이렇게 이끌겠다라는 포부와 또 약속 한 말씀 카메라 보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의정부 시장으로서 큰 사명감을 느낍니다. 의정부가 갖고 있는 잠재력 꼭 살려가고 싶습니다. 의정부를 일자리가 많은 도시, 문화가 풍성한 도시, 그리고 복지가 촘촘히 되어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의정부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고 싶습니다. 의정부 시민들의 한 분 한 분 가슴속에 자부심을 갖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한 도시는 시민 한 분 한 분과의 깊은 소통 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현장 속에서 자주 만나면서 시민들과 함께 비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함께 만들고 꼭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멋진 의정부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정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이 김동근 시장님을 만나뵈니까 저도 굉장히 인상 깊고 또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책도 읽고 또 의정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님께서 정말 이 책을 직접 쓰셨더라고요. 현장 공부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데 제가 오늘 이곳에 시장님께 귀한 사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은 한 1년 2개월 정도 매주 토요일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구석구석 걸으면서 발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있고 애정 있는 책이고 의정부를 저도 깊이 한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이 책을 읽어보니까 책 속에 의정부에 대한 사랑과 또 어떻게 하면 더욱 멋지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심이 고스란히 묻어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또 사인까지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김동근 시장님 만나봤는데요. 시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저도 의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더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 북부의 중심인 의정부를 이끌어가는 김동근 시장님 만나서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멋진 시정 활동 이끌어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